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민간보험사 간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기관 운영 및 국가 역할 인식이 국민 삶의 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이완영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본 연구를 하는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역피라미드 구조, 다시 말해서 초고령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제 보험 산업과의 연계를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의 국민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역피라미드 구조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 사회 인구 구조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기 앞서서 준비가 잘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잘 되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2025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5년 고령 인구는 1,051만 약 1,000명, 전체 인구 약 20.3%고요. 그리고 국민 5명 중에 1명은 다시 말해서 노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기존,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국민연금의 배신이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에 이거와 연관선상에서 공보험료도 결국에는 저희를 배신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젊은 층이 내는 보험료를 노인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세대 갈등의 우려가 충분히 유발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문제의 확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 문제의 시발점이 바로 국민 건강 관리도 한 축을 담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정해진 미래라는 이제 책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 이 정해진 미래는 초고령화 사회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미래인데 그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는 불보듯이 뻔하다라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국내 전체 진료비의 40.8%가 고령자 진료비로 이제 쓰일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이제 고령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민간보험사는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손해율이 급증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간보험사 역시 아프거나 병들거나 노인들의 보험 가입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할 것이고 역으로 오히려 건강하고 젊은 우량체들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보험 가입의 역선택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는 주체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디냐라고 놓고 봤을 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역할은 해가 갈수록 증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앞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을 위한 국민건강관리 협업 체계가 이제는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인구 절벽이 더욱 가속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60년대 정도 들어서면은 10명 중 4명, 약 5명이 이제 노인 인구로 된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정해진 미래라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2020년, 2021년에는 62세에 도달하는 소위 말해 58년 개띠 인구가 이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상징인 58년 개띠 인구 약 800만 명이 이제 앞으로 닥쳐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적용을 받는 세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보험료의 상승은 불가피하고요. 연쇄적으로 민간보험료의 상승도 같이 상승하는 효과를 저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많이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국민체력 100 사업을 통해서 수집되는 건강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고요. 현재는 활용이 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스케어라는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서 사전 예방의 차원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밑에 보시면은 결국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 체력의 보편적 상승에도 기여하는 동시에 민간보험사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이런 기관들과 협업해서 건강관리 및 보험 스타트업
과의 협업도 구축할 필요성이 갈수록 대두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이제 국민체력 100사업,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100 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국민건강관리 및 향상을 위한 제도, 프로그램을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 3대 메이저 손해보험사와의 협업도 추진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공보험 영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재정 적자는 불보듯 뻔하다라는 얘기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실손의료보험료에 대한 지출이 민간보험사는 많아지기 때문에 손해율이 급증을 하게 되고, 따라서 연쇄적으로 민간보험료의 보험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저희는 놓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양기관이 협업을 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은 우리가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격의 차이로 인해서 사실상 협업은 힘든 상황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민간보험사는 소수 주주들의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진 기관입니다. 따라서 민간보험사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보험 상품을 하나 더 파는 게 더 중요한 기관이고, 반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가지고 있는 기금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환원할까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양 기관이 바라보는 지향점과 목표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 기관의 협업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업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민간보험사는 협업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단순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 판매의 수단으로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용되었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기관의 협업은 다시 말해서 국민건강관리와 직결되는 영역이라서 국가의 역할이 이제 앞으로는 필요하다라는 문제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역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 국가는 밑에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국방과 치안 유지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덧붙여서 사회복지와 집단 갈등 간의 분쟁 해소라든지 또는 국민 생존을 위한 자원이나 시장을 확보하는 의무도 국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포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민간보험사 역시도 국가에 소속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는 있는 영역이 바로 국민건강관리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삶의 질이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삶의 질 중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사실 건강, 의료, 안전, 경제적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대표적인 삶의 질을 지수를 나타내는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고, 국민 건강 삶의 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건강관리, 헬스케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이 공단과 민간보험사 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양기관이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들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구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 참여자가 인식하는 양기관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기관 운영 및 국가 역할 인식, 그리고 국민 삶의 질 인식은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가, 그리고 양기관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기관 운영 및 국가 역할 인식이 국민 삶의 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문제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선행 변인 5개,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이렇게 구성을 하였고, 독립변수로는 기관 운영과 국가 역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협력 목표의 공유, 인식, 그리고 구성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과 국가 지원의 인식, 그리고 건강관리, 가계경제, 노후 대비를 삶의 질 요인으로 묶어서 종속 변수로 구성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조사 진행 기간은 2021년 7월에서 9월 코로나가 한창 이제 창궐했던 시기에 온라인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창을 통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자는 일단 스포츠 동호회 회원 그리고 보험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는 그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있는 가입자 그래서 총 400부 중에 약간 불성실한 답변을 뺀 373부를 최종 연구 자료로 사용을 했고 조사 내용은 제가 아까 봤던 변수 위주로 조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성별과 연령, 학력은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활동 영역에서는 스포츠 동호회 인구와 보험 설계사 내 밴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설계사들을 상대로 총 3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관 운영, 국가 지원, 삶의 질 총 해서 20문항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일반적 문항까지 해서 총 25문항 간단하게 문항을 작성해서 설문지를 구성해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자료 처리로는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고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다중회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은 다음과 같이 크롬바 알파 값이 꽤나 높게 나와서 신뢰도를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관관계 같은 경우도 상관계수값이 0.819 이하이기 때문에 다중공존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회계 분석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구성 운영 인식이 국민 삶의 질 인식 중에서 이제 건강 관리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은 협력 목표의 공유와 구성 운영, 국가 지원 인식에서 모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의를 간단하게 하자면 결국에는 공사 영역,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협업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목표, 하나는 공공성이고 하나는 수익성이기 때문에 이 양기관의 목표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논의점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성 운영의 필요성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말을 쓸 때 양기관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의 비대칭이 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양기관 이익이 동등하게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투명성으로 비결이 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참여자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의 강제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건강은 보험료와 연관이 되고 보험료는 결국엔 가계 재정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가계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강제성이 어느 정도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협력 목표 공유와 국가 지원 인식에서 이제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구성 운영 인식은 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협력 목표 공유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유는 결국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보시면은 예상 위험률에 기반해 민간 보험사는 보험료를 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상 위험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국민 인구 자체가 나이가 많아지고 병들어지는 것 자체가 예상 위험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면 갈수록 보험료가 높아지겠죠. 하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역할로 인해서 그런 예상 위험률이 낮아진다면은 굳이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릴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손해율 개선의 순기능이 목표 공유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 관리는 공적 영역이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공보험료도 내고 사보험료도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건강 관리를 국가가 어느 정도 케어해 줘야 된다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토대로 이루고 있는 것을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목표 공유와 구성 운영 국가 지원 인식이 노후 대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내용에서도 결국에는 협력 목표 공유와 국가 지원 인식이 노후 대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양기관 협력은 노후 대비 재정 효율성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보험사는 사실 4대 보험에서 들지 않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라든지 사망, 종신보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그리고 공보험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90% 이상이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협력 목표의 공유 그리고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노후 대비에 임해야 된다라고 참여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국가는 민간보험사 역선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사항이 높다고 나타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사실 2017년도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심평원에서 민간보험사 6곳에 공공의료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 당시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걸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다시 국민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의 심평원이 공공의료 데이터 제공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그 건강 검진 결과를 제공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보험사는 국민을 가려받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국가가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참여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지원과 노후 대비 인과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협력 목표 공유와 국가 지원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기관 간의 협력 목표 그리고 이익의 공유, 정보의 비대칭이 아닌 대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라고 참여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제언입니다. 첫 번째로는 양기관 협업을 위한 정성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공공성과 그 수익성을 놓고 봤을 때 사실 민간보험사는 민간보험사 안에도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부서들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체가 돼서 민간보험사를 두드릴 때 이 각 부서의 그 성격을 고려한 상태에서 두드려야지, 그렇게 두드리지 않으면 절대 보험사는 단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상품 판매 시장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질적 연구에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협업을 위한 조금 더 정성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협력관계 구축 연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3자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민간보험사 이 3자가 어떻게 협업을 구축할 수 있느냐, 그리고 협업의 영역은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정성적, 정량적 연구가 향후에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본 연구를 통해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